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킹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요청으로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시다시피 오늘 해볼 요리는 투움바 떡볶이인데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최근 제 채널에 떡볶이 영상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됐기 때문인데요. 제 채널이 떡볶이만 취급하는 떡볶이 전문 채널이 아니다 보니 너무 자주 떡볶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네, 아마도 저 혼자 불편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번 주는 떡볶이 관련 영상을 연속으로 업로드하게 됐는데요. 요청해주신 구독자분도 기다리실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떡볶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다음 주도 떡볶이 관련 영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투움바 떡볶이는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인 아웃백의 투움바 파스타 소스를 이용한 떡볶이죠. 이 투움바 요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인 투움바라는 지명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거기서 만들어진 건가? 근데 왜 이탈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 이 투움바 파스타는 페투치니 면을 이용한 살짝 매콤한 크림 파스타인데요. 이 파스타의 소스를 이용해서 떡볶이를 만든 게 바로 투움바 떡볶이죠. 사실상 요즘 유행하는 로제 소스 떡볶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투움바 파스타 레시피는 많은 아웃백 출신 유튜버들이 많이 업로드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투움바 소스의 레시피가 많이 알려진 편이에요. 하지만 그 레시피를 그대로 한다는 건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분들과 똑같은 레시피를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분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투움바 레시피를 제 스타일대로 개량하고 간소화해서 떡볶이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움바 떡볶이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 두 가지는 싸고 쉽게인데요. 그 중에 싼 재료 하면 이것만한 게 없죠. 비엔나 소세지는 싸고 향도 강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최근 프랜차이즈 떡볶이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베이컨도 함께 사용하려고 생각했지만 소스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외하면 베이컨 한 가지만으로 이미 모든 재료의 코스트를 훌쩍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컨은 제외했어요. 파스타에는 마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 소스도 사실 파스타 소스죠. 그래서 마늘을 슬라이스하거나 대충 큼지막하게 다져줍니다. 자, 이제 투움바 소스 베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쉽게 만들기 위해 한 곳에 믹싱해서 사용해보죠. 먼저 뜨거운 물 50ml 치킨 스탁을 섞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치킨 스탁은 이런 큐브 형태를 선호하는데요. 네, 저같이 큐브를 사용하지 마시고 액상으로 된 걸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치킨 스탁이 준비됐으면 생크림 150ml와 우유 100ml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스터 소스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이제 케찹 2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사실 토마토 퓨레를 사용하는 게 정석이지만 가정집에서 그런 걸 구비하고 사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크림이나 우유에 케찹이나 토마토 퓨레를 넣으면 크림이나 우유의 지방 성분이 조금 뭉치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이 제품은 토마토의 산을 만나게 되면 순두부처럼 뭉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팬에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줍니다. 마늘에서 색이 나기 시작하면 준비한 비엔나 소세지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제 섞어줬던 투움바 소스 베이스를 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매운맛을 추가하시려면 이때 카이엔 페퍼를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고춧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줘야 합니다. 요즘 투움바 떡볶이를 파는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그곳과 비슷하게 메추리알과 파스타면을 함께 넣고 투움바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떡볶이에 떡을 넣고 끓이면서 떡을 익혀줍니다. 후추를 넣고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간을 합니다. 맛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세요. 떡이 다 익으면 파마산 치즈가루 1테이블스푼을 넣고 빠르게 섞어줍니다. 치즈를 넣으면 소스가 빠르게 꾸덕해질 거예요. 이제 접시에 담고 파슬리와 마늘 후레이크를 뿌려 완성합니다.
저는 투움바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레시피는 외국 레시피를 활용해서 제 버전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주방에 있을 때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이 파스타를 전통 파스타가 아니란 이유로 관심도 가지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요리사도 아닌데 알게 뭡니까? 맛있는 것에 반응하는 혀가 솔직한 거죠. 국내 투움바 레시피 중에는 간장을 사용하는 레시피가 상당히 많던데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일단 굴지의 패밀리 레스토랑 업체가 겨우 간장으로 소스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크림에 간장은 너무 어설프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튼 간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우스타 소스를 눈으로만 보시고 검은 액체 조미료를 사용하는 걸 보니 아 이게 간장이구나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패밀리 레스토랑 출신도 아니고 외국 레시피를 멋대로 개량해서 만드는 주제에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뭐 미원 한국자 넣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레스토랑에선 이탈리안 파스타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 투움바를 접할 일이 없었는데요. 먹어보니까 약간 로제 파스타와 비슷한데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향신료가 잔뜩 들어간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이 납니다. 로제 파스타보단 조금 거친 맛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달토끼 떡볶이 맞나요? 그 브랜드의 투움바 떡볶이를 흉내내서 이렇게 파스타도 넣고 갈릭 프레이크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 갈릭 프레이크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떡 로제 떡볶이보다 조금 더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떡 로제 떡볶이를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요리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운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매운맛을 추가하지 않았는데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넣으실 때 카이엔 페퍼를 추가로 넣으시면 매콤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이엔 페퍼는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베트남 고춧가루예요. 싸게 구입하셔서 매운 걸 드실 때 조금 추가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시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오늘의 이지 레시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떡볶이보다 파스타가 더 잘 어울리는데?